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8호 태풍 라가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그리고 우리나라 날씨와의 연관성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풍의 현재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가사는 중심기압 약 93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20km 이상을 동반한 카테고리 4등급의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도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태풍의 구조가 매우 조직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라가사는 하루 전인 9월 22일 월요일 오전에는 916헥토파스칼, 풍속 시속 140km 이상까지 도달하며 최상위인 5등급 슈퍼태풍으로 발달했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는 완벽한 대칭의 구름띠와 선명한 눈이 관측되었죠. 현재 24일 라가사는 남중국해를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이동하면서도 세력이 쉽게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마찰 때문에 힘이 빠지는데요. 이번 라가사는 열대 파동과 상층 발선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풍 위쪽에서 공기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태풍 내부로 더 많은 공기를 끌어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환경이 태풍을 계속 강하게 유지시킨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보면 24일에는 중국 남부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 이후 25일에는 베트남 북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 지역은 강풍과 폭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날씨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23일 저녁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맑은 편입니다. 다만 서쪽에서 강수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는 태풍 라가사가 불러온 남쪽의 습한 공기와 대륙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입니다. 특히 24일 수요일 오후부터는 고도 약 500헥토파스칼 부근에서 강한 상층 와류, 회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층 기류가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수변한 바람과 만나 비구름을 더욱 발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 자체가 직접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태풍이 남겨놓은 대기 불안전과 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비구름 발달에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태풍 라가사는 한때 5등급 슈퍼태풍까지 발달했고 현재도 강한 세력을 유지 중입니다.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의 간접적인 기류 변화로 인해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태풍과 날씨 변화는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꾸준히 확인해 주세요. 9월 24일 날씨 해설, 전선 발달과 태풍의 상호작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선 발달과 태풍의 간접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북한 지역 상공에 와류, 회전 흐름이 형성되면서 서해 중부를 따라 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선은 북쪽의 저기압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태풍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전선대를 따라 북쪽으로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강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4일 850 HPA, 즉 해발 약 1500m 부근 기온 편차를 보면 전선 부근에 뚜렷한 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역이 따뜻한 공기에 덮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랭 전선이라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밀어 올려 구름이 형성되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그 전형적인 구조가 약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전선이 한랭 전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일본 기상청의 24일 21시 일도기를 보면 충청 지역을 통과하는 한랭 전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같은 시각 분석 자료에서는 전선 후면에서 한기가 뚜렷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 전선의 성격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쉽게 말하면 형태적으로는 한랭 전선에 가깝지만 실제 날씨 효과는 온난 전선성 강수 형태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 비구름 발달 조건을 보겠습니다. 수도권 상공의 상대 습도는 약 89%,
그리고 B로 연결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54mm로 상당히 풍부합니다. 또 강한 윈드시어, 바람의 방향 속도 차이가 존재해 구름 발달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류를 촉발할 수 있는 불안정 에너지, 케이프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즉, 재료는 풍부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점화 스위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발성 폭우보다는 넓게 퍼진 층운형 구름에 의한 지속성 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형태상으로는 한랭 전선이지만 실제 효과는 온난 전선성 강수에 가깝다. 수증기는 충분히 공급되지만 대기 불안정이 부족해 집중호우보다는 지속적인 비가 예상된다. 태풍 라가사 18호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간접적으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고, 태풍 너구리 19호는 정체 전선을 따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는 과정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수는 태풍과 전선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만들어지지만 단순히 한랭 전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온난 전선성 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최신 기상 모델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 기상청과 ECMWF 자료를 함께 참고하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4일 밤 9시, 21시 상층 대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고도 약 250헥토파스칼 부근, 즉 대략 10km 상공의 일동을 보면 뚜렷한 한기가 남아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층에서 큰 폭으로 파여 내려가는 기류가 없고 넓은 지역에 걸쳐 약한 파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류성 구름보다는 수평으로 퍼진 충운형 구름, 흔히 말하는 먹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550헥토파스칼 이상 고도에서 구름대가 옆으로 퍼지면서 해발 1200m 이상 전층에서 구름이 짙게 깔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24일은 전국적으로 지속성 비, 즉 오랜 시간 이어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름이 주로 형성되는 층은 고도 5,000에서 7,000m 사이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강수량은 어떨까요? ECMWF 모델에 따르면 전선을 따라 비가 분포하겠지만 북동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줄어듭니다. GFS 모델도 비슷한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층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극단적인 호우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즉, 태풍 라가사에서 유입되는 다량의 수증기가 전선에 공급되더라도 대기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료는 풍부하지만 요리를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 종료 시점은 어떨까요? 중부지방은 25일 새벽 무렵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같은 날 오후에서 밤 사이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25일 밤 9시, 21시 500HPR 일기도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북아시아로 확장하면서 고층 대기는 크게 파이지 못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보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해양성 기단에 덮이며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이후 기온 흐름을 보겠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850HPR 약 1500m 상공 기온 편체를 보면 동북아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이 모두 따뜻한 공기에 덮여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24일, 25일은 형태상 한랭 전선이지만 실제 날씨는 온난 전선에 가까운 지속성 비로 나타나겠습니다. 태풍 라가사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지만 대기 안정으로 인해 비가 크게 발달하지는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25일에는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26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지만 주말에는 또 다른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풍과 전선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만들어진 비구름의 특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한랭 전선의 비라고 보기보다는 온난 전선적 성격의 비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27일 금요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전반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서쪽 상공에서는 여전히 약한 기압골이 접근하고 있어서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구름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온은 전날 비가 그치고 공기가 안정되면서 평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 28일, 29일 28일 토요일에는 남쪽에서 다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고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29일 일요일에는 한랭전선성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일시적인 비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온은 다시 소폭 하락해 일교차가 커지고 가을철 특유의 선선한 아침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기온 추세. 이번 주 후반 주말을 정리하면 비, 맑음, 다시 비의 흐름 속에서 기온은 등락을 반복합니다. 특히 낮 기온은 점차 온화해지지만 밤 기온은 더 선선해져 체감적으로는 가을이 한층 깊어진 느낌을 줄 것입니다. 기후적 의미. 이번 주 기상 패턴에서 중요한 점은 한랭전선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선의 형태는 한랭전선에 가깝지만 실제 날씨 효과는 온난전선적 강수. 태풍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약해 집중호우 대신 지속성 비가 나타남. 이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대기 구조 변화와 또 맞닿아 있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 유입이 약화되면서 과거 같으면 뚜렷한 한랭전선 강수가 발생했을 상황이 점차 약한 비나 흐린 날씨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즉, 동아시아 가을철 강수 패턴이 점차 변화하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4일, 25일 전국 비, 지속성 강수 총 5에서 40mm 예상. 26일 비 그치고 기온 상승, 포근해짐. 27일 대체로 맑음, 서쪽 구름. 28일, 29일 남쪽 습기와 기압골 영향, 다시 구름과 비. 기후적 관점, 한랭전선 구조 약화, 온난전선적 비가 두드러짐. 고요하고 상쾌한 가을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동안 광활한 동아시아 전역에서는 거대한 대기 세력들이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밀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고기압부터 남쪽 바다에서 힘을 키우는 초강력 태풍까지 오늘의 기상도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월 23일 화요일과 다가오는 한 주간의 종합적인 날씨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륙에서는 거대하고 차가운 건조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기압의 남하를 강력한 대기장벽, 즉 아열대 제트기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상층 바람은 북한 북부 상공을 가로질러 흐르며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평년보다 1, 2도 높은 기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도시 환경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내뿜는 인공열은 도시 열섬 현상을 형성해 웬만한 한랭전선도 쉽게 뚫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선선하고 차가운 가을 아침을 맞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 위성 영상을 통해 시선을 남쪽 열대 해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개의 강력한 태풍이 급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18호 태풍 라가사는 전형적인 초강력 태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눈벽 교체 주기로 잠시 약화된 뒤 다시 엄청난 위력으로 재등장했습니다. 현재 라가사의 눈은 더욱 크고 뚜렷해졌으며 완벽한 대칭 구조와 은하계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나선형 비구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층 발산 또한 극도로 강해 중심부의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이는 태풍이 앞으로도 더 발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라가사를 슈퍼태풍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1분 평균 최대 풍속이 시속 130노트, 약 초속 67m를 넘는 태풍에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10분 평균 풍속으로 환산해도 초속 58m 이상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초강력 태풍 기준인 초속 54m를 훨씬 웃돕니다. 반면 제19호 태풍 너구리는 라가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너구리의 눈 구조는 한층 희미하고 불분명해졌으며 조직력 또한 떨어진 모습입니다. 태풍 전체 구조는 북서남동축을 따라 기울어져 있어 비대칭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잠시 초강력 등급에 도달했지만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고 현재 중심 기압은 약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50m로 관측됩니다. 최성기를 지난 태풍 너구리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열대 해역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너구리 남서쪽 위성 영상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주편 서풍대에서 분리된 열대 상층 기압골, 이른바 터트셀이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층 저기압은 대기 불안정을 크게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아래에서 새로운 열대요란 92W가 활발히 발달 중입니다. 만약 92W가 서쪽으로 이동해 터트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그로 인한 불안정과 수렴이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여 제20호 태풍 부알로이로 급격히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쯤 태풍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알로이라는 이름은 태국에서 제출한 것으로 코코넛 밀크에 끓인 찹쌀 경단 디저트를 뜻합니다. 예상 경로는 27일경 필리핀 중부 비사여 제도를 통과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간 상세 전망. 9월 24일 수요일. 내일 아침 이동성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동풍이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남쪽 먼 해상에서는 슈퍼 태풍 라가사가 바시 해협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와의 마찰로 다소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중심기압 약 910헥토파스컨, 최대 풍속 초속 55m의 초강력 등급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편 너구리는 도쿄 남동쪽 해상에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로 느리게 북상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동성 고기압이 물러난 뒤 아열대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아침 최저 기온에는 11에서 2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북상하면서 제주 동부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상층 기류가 유입돼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으며 특히 남부지방에 구름이 두텁겠습니다. 낮 기온은 17에서 27도로 호남과 영남 지역은 조금 더 따뜻하겠습니다. 밤에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제주도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아침 태풍 라가사는 홍콩 남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육지와의 마찰로 중심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5m로 다소 약화되지만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늦은 밤에는 광둥성 잔장시 부근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태풍 너구리는 두 고기압 사이에 갇혀 정체하면서 바닷물의 냉수 용승 현상으로 인해 세력이 점차 더 약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목요일은 기압계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간 날씨 전망. 9월 26일 금요일. 새벽 서해상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부터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는데 이 비는 북상하는 열대 수증기에 의해 추가적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오후가 되면 중요한 대기 대결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에 자리한 상층 저기압이 서해상으로 기압골을 밀어내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며 중부지방에는 20에서 30mm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날 아침 태풍 라가사는 중국 남부 내륙에서 빠르게 약화되겠습니다. 너구리는 세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여전히 주변 해상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날씨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라가사의 잔존 수증기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충청 지역 상공에 정체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선은 수증기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며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오후부턴 차가운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밀려나 남부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늦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월 27일 토요일. 주말에 들어서면 태풍 라가사는 소멸하고 남은 것은 잔여 수증기뿐일 것입니다. 새롭게 발달한 태풍 부알로이는 필리핀을 통과 중일 것이며 오랫동안 정체하던 너구리는 거의 5일 만에 북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비구름대가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몽골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고 청량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져 특히 서울 등 중부 지역에서 쌀쌀하게 시작하겠지만 낮에는 일조량이 늘어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과 영남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 일요일에도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침은 선선하겠지만 남쪽은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낮 기온이 비교적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상층 구름이 흘러들어오겠지만 대체로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